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지는데 대충 넘어가요. 선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대동짓을 얘기하시는데 선을 시키시고 선이요. 여기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은 게 있어야 되고 목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 성이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쉽잖아요. 근데 왜 설명이 어려워졌을까? 이걸 통틀어서 그냥 선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성이라고 해도 되고 도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더 예, 또 그리고 논에 나온 거죠. 한쪽 귀퉁이만 들어준다고. 한쪽 귀퉁이만.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듣고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뭘 의도가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항상 한 귀퉁이 얘기해주면 한 귀퉁이 가지고 끝나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배우고 외우고 학습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죠.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가 또 악의 또 반대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나왔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근본이 사람의 본성이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선해라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이건 악하고 저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악이라고 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하겠죠. 근데 옛날에 악이란 말 쓰지 않았는데 불선이라고 하죠. 사실 불선이라고. 왜 열심히 안 하세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마지막에 얘기한 것들을 하면 이제 계속 내가 성실하게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면 불선하다고요. 선하지 않다고요. 성실하게 하지 않다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란 말이 아니에요. 악이란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 선악론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론은 그 기독교적인 선악론이지 애초에 선악론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전에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순자가 선악이라고 했는데 순자가 말한 선악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순자가 말한 선악은 본성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착하게 될 거 난 알 수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 사회 체제가 순자의 이론이 맞아요. 이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안 믿어요. 뭐 환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애들이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애들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좋게 말해서 애들은 다 백지다. 그래서 어떻게 그림 그려지는 나중에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선악론이에요. 애를 안 믿는 거예요. 본성이 더럽다 이거죠. 말이 백지죠. 백지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더러워져 있다고 말한 거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은 백지여서 그림을 뭘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 얘기하고 더러워서 계속 환경에 의해서 깨끗하게 해 나간다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말만 바꾼 건데 우리가 하는 이게 정책은 정책은 똑같아요. 애들 습관들이고 가르치고 행동이 부모가 원하는 거 사회가 원하는 애들을 가기 위해서 길들이고 있잖아요. 교육시키고 있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더러운 애들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지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지 이거야 뭐 말하기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런 것이 지금 보면 거의 순자가 한 이론대로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요? 뭐 더럽다고 하기는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말 그대로 애들이 정말로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어떻게든지 불확실하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순자 편이에요. 명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가 그런 거 몰라도 그런 거 교육받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애가 뭐 우물에 빠져 죽을 때 얘가 뭐 교육받은 애만 그걸 하겠냐고요. 교육받은 사람들만. 근데 그런 거 교육받은 애도 없고 일자무식이고 무지랭이라 하더라도 애를 구하려고 갈 거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교육받은 거나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은 차마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이걸 믿을 수 있다고요.
라고 맹자하는 거고 순자는 아니라고요. 그런 것도 교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순자가 맞아요. 애가 운명에 빠졌을 때 무조건 뛰어간다고요.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나요? 그것도 가르치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 전쟁에 애 죽이는 게, 그리고 약자를 죽이는 게 뭐 없던 전쟁이 있었던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어딘가에선.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지, 뭘 교육받아 있는지, 뭐에 따라서, 시스템, 체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못할 짓도 해요. 더 심한 짓도 하고. 그 얘기는 인간이라면 차마 못해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상당히 불분명해요. 그걸 규정 짓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것과라는 또 어려워져요.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거다. 어떤 거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 있는 거라고 믿고는 쉽고 그래요. 그래서 순자의 선악론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사람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했던 것도 있어요. 인간이 정말 선할까? 아니면 선하지 않을까? 나쁜 놈일까? 그러니까 선하지 않는 거하고 나쁜 놈인 거하고 이것도 틀려요. 나쁜 놈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하지 않을 수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나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차마 거기까지는 사고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자 시대에 말하는 그걸 지금 시대에 맞는 말로 자꾸 바꿔가지고 선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사고 체계와 지금의 사고 체계가 틀리다고요. 우리는 서양의 기독교 영향 받아가지고 악이라 그러면 악마를 떠올려요.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라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잔인하고 나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악마 취급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거의 이건 그 이지매인데 왕따 시키는 건데 그런 식의 개념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동양에서는 항상 우리는 그렇게 분리하면서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구분하는 게 불분명했어요. 과거로 갈수록 그리고 동쪽으로 올수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단이 나오는 심의지심이라는 게 여기서 선 나오고 선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심의지심 옳고 그름이라는 또 좀 반대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른 그거 상당히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태계가 주장하고 싶어 했던 것은 그래도 그게 뭐더라.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이나 기고봉 쪽에는 어떻게 행동해도 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내가 하다 보니 이걸 사회 규정에 따라서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라고 판단되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이건 내면에 우리 인간 내면에 선한 거하고 악한 것이 아니면 나쁜 것이 좋고 나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냐고. 애초부터 이 부분이 걸리는 건데 이건 옛날부터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불교에서도 오염식이라고 팔식이 정말 깨끗한 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게 오염만 된 게 섞여 있는 건지 이게 고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사람 따라서 이거를 이제 깨끗하고 순수한 부분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섞여 있다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향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성향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태계나 이의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후에 가르치거나 뭔가 가르칠 때, 교육시킬 때 사람이 착하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 착한 것을 끄집어내서 가르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인간이 그렇게 착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다 보면 착할 수 있는 건데 하다 보면 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증장시키거나 확장시켜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가? 그때 옛날에 공부해서 다 잊어먹었는데 성향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이 그런 게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거하고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에요? 저는 없다고 믿는 쪽이에요. 없다고 믿는데 없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조건 선한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복잡해지네. 저는 제 철학, 제 도라고 해야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는 본성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견성하면 바로 성불된다고 하는 식이거나, 불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나 이런 건 믿지 않아요. 근데 이걸 믿는 게 되게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선이 있을 거라고. 뭔가가 그렇게 순수하고 완벽한 게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본성이 있거나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있는 거냐고 따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 분위기가. 근데 저는 그게 없을 거라고 또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좀 인간에 대해서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간에게 더러운 게 애초에 있는 거냐 하면 더러운 게 더럽다 더럽지 않다 아니면 선하다 악하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짓지 않는다고요. 원래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게 꼭 선이나 악이나 이런 이분적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네가 그 이상한 거지. 어느 단계 넘어가면 이게 선한 건지 선하지 않는 건지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규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썼는데 하늘 보고 저거 더럽다 더럽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건 그렇게 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렇게 말할 대상이 아닌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믿거나 자기가 의도하는 것 때문에 계속 주장하거나 끝까지 이제 철회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는 그들이 알 수 없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잡한가요? 그리고요. 잠깐만요. 우리 인간을 비롯해 자연의 만물은 이러한 선의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인류와 이 땅, 이 우주의 만물이 이러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한 내 자체의 정함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된다는 욕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자연물들은 다 나아가려고 한다고요.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그것이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내 자체의 정함이라고 했는데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라고 해야 될 텐데 왜 내라고 나왔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 글을 보자면 나란 말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저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한 사람도 전에 보니까 어딘가 있던데 어떤 분이 자꾸 나라고 하니까 이게 이 저자 이 현일이나 이게 저요 저를 말하는 거라고 이거 읽으면 안 돼요. 아니 저를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요 밑에 보면 나도 기와 호흡을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전데 그 외에 나라고 써 있는 것은 이게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 비유로 쓴 거죠. 절 가지고 계속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이제 그게 나만 이렇게 할 수 있거나 내가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읽는 사람이 자기 위주로 읽으라고요. 그래서 실험 대상이거나 저를 빗대어서 쓴 것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읽어야지 이게 저만 해당한다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국어 학교에서 국어 배웠으면 다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못하는 건 이상하다니까요. 짧은 문장이나 눈에 들어오는 한두 가지 내용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듯이 하지 말고 정성 들여 글의 맥락과 이면의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등학교도 아닌데 책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좀 그렇긴 해요. 분명 이 세계도 절대자의 감정과 욕구의 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유치해 보면 절대자와 나의 차이는 여기 나도 저 아니에요. 크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게 절대자까지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당시에도 잘난 척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크기로 나아가는 방법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질적 변화를 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크기란 뒤에 설명하는 완주의 크기입니다. 그것을 견주해서 서로 상대를 알아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완주라고 하고 굳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신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주기 위해서요. 자기가 몸이 팔다리 어깨 무릎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만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구체가 돼요. 구체식으로 자기 몸이 형성되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후에 그런 존재들 아니면 그러한 것들과의 경쟁에서 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홀로그램이에요. 이 모습은 그냥 홀로그램인 거고 진짜는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완주에 있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신체를 봐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것도 의도예요. 보여지는 것도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의도가 돼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모습, 이런 인생, 이런 직업,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게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라 정해져서 끝난 게 아니라 불변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도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못했겠죠? 근데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윤회를 벗어난다는 개념에 대해 설명한 게 그래서 그래요.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들고 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생에 윤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날 수 없어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분명히 윤회를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집에, 원하는 땅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 태어나려고 한다고요. 이건 본능이에요. 좀 더 자기한테 편하도록 주변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회에 대해서 이해하면 당연히 그 다음 윤회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설정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이 되잖아요. 의도였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의도가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가끔. 근데 여러분의 그 가끔에 해당하라고 이제 하는 거지. 크기로 나아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크기가 차이가 나면 질적 변화를 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크기란 이거 얘기한 거는 나도 기와 호흡을 하면서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자천법으로 경지를 이루었다고 타인에게 그 자천법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자천을 했으니 이 자천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도를 이름이지 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르면 자천도 다르다는 것이 요즘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죠, 말이. 이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재밌지 않아요? 모든 수련 단체들이 이러고 있다는 게? 네? 말은 쉬운 층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면 다르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다들 또 남 가르칠 때 그렇게 하던데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던데? 참 별나. 이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말은 쉬워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막상 닥치면 쉽게 못 한다니까요. 다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서 이제 대하게 될 거라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떤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대를 보고 뭐 지식을 연구하고 있느냐고요. 상대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를 알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습관이 안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더 닦았다고 좀 됐다고 하면서도
이 습기를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단체들이나 이후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보면 결국 또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이 한마디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걸 자랑하고 또 그대로 자기가 수련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웃기는 거라니까요. 그냥 제 생각대로는 그래요. 사람이 안 입고 오면 출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득도하거나 계제 올라가면 그만인 거지 방법이 왜 중요해요. 나 호흡해서 수련했어요.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주문해서 한 거고, 어떤 사람은 놀다가 하는 거고, 그냥 밤에 일어나서 그냥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득도 됐어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걸 스스로 안 하려고 막는다니까요. 공부는 이런 걸 거쳐야 된다,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고 한다고요.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태국권이나 무술이나 그런 행공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금단 못 만든다고 나와요. 금단 만들기 위해서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끌어당겨서 어떻게 운행시키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꼭 그 외에는 결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데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단 같은 걸 한번 연마해본 사람들은 그 금단 만들기 위해선 정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삼매의 경험, 자기를 잃어버리고 의식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걸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정에 얼마나 오래 들어갈 수 있냐가 금단을 만들 수 있는 관건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길 가다가 축구하다가 아니면 야동 보다가 금단 만들었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거나 해온 것이 가치 기준이라고. 그래서 그거와 반한 것들은 다 부정한단 말이죠. 공부한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남의 거 주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면서 남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 잡아요. 그러다가 별별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공부했다고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제 물어보고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되려면 또 그것도 있어요. 저 사람이 수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공부했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어떤 수련법이나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수련된 게 있으면 수련된 거예요. 수련한 적 없는데 수련한 적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그냥 수련되어 있어요. 그럼 끝난 거란 말이죠. 근데 수련한 적 없다고 하면 잘못 봤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련을 뭘 하든 안 하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수련된 게 있으면 된다고요. 단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무협지만 읽었는데 중맥까지 열린 사람도 있어요. 머리 위에 연꽃이 바짝바짝 피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수련하겠다고 들어오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 체계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인다고 그렇게. 웃겨요. 웃긴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설명해 주거나 이치로 알려주는 게 상당히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 상태로 더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다 보면 이제 평소에도 일상에서도 수련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이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련하는 하나의 방법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서문도 어렵게 썼다고요. 설명도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고. 하지만 사람마다의 개인차는 운명적 연관이 있어서 한번 보고 전부 알 수 없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천법이나 일일이 가르치는 과정이 난해하고
사람 수만큼의 정성 들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천법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며 강요하듯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그 배운 체계대로 수도도 가르치고 있는 거겠죠. 여러 사람 끌어모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고 표준 만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표준 만드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이 있을 수 없는 건데 표준 만들고 있죠.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리고 알아야 할 것 중에 득도의 경제를 어디라고 할 것이냐인데 난 득도의 시간은 공단의 바른 모험의 출현부터이고 대단해서 확실히 자신이 주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본론에 썼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힘이 덜 들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해야 수련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과거분들이나 현재 수도자의 자칭 경지를 알기 어려워하고 과거의 신성과 부처, 성인의 수준을 오해하고 모르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수도해서 공단 되면 우선 인정해 주는 게 이 금단 때문에 그래요. 이 금이 그렇게 문제가 돼요. 연금술인데 서양에서도 연금술 안 가셔준다고 하던데 그만큼 이 금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가장 중요하거나 하나의 관문이 돼요. 얼만큼 관문이 되냐면 그 사람 수도할 때 과거에 수도해 본 적 없거나 이런 쪽에 별로 많은 생을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계가 공단이에요. 공단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수도한다고 해서 공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과 관계없어요. 여기는 몇 생을 태어났냐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해요. 몇 생.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답답하거나 그렇게 한계 지어도 되냐고 저한테 물을 수 있어요. 아까도 이제 오늘 강의한 거 보면 틀이 있지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방금 얘기한 거 보면 그런 틀이 있어가지고 한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앞뒤 다르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도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말을 하면 있어요. 분명히 편법은 가능해요.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됐다 하더라도 공단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방법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직은 부족한데 넘어갈 수 있냐고 이렇게 물을 거면은 자기가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도하는 사람 없던데 자기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수도하던데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은 해주기에 그렇고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편법을 쓸 수 있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그 편법 쓰는 방법하고 안 되는 사람들하고